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렇게 좀 이슈들이 많은 하루였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장중 고점 0.94% 상승을 하면서 2641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또 장중 저점으로는 0.58% 하락을 한 260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종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0.1%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좀 차분하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5%대 강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 0.95%, 다우존스 0.6%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FOMC 회의 이후에도 그때 어차피 파월 의장이 다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단단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 좀 특별히 더 매파적인 내용들은 없으면서 시장이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상승을 주도했고, 테슬라가 모처럼 5%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시간내에서 또 일이 터졌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감에 5% 상승했지만 시간내에서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급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쪽에 약세로서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좀 시장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기준금리를 2달 연속으로 올리면서 연 1.75%로 인상을 했습니다. 2달 연속 금리를 올린 건요, 2007년도 7월달과 8월달 이후에 약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당히 좀 높게 4.5%까지 상향 조정된 모습이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에서 2.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용 총재의 이후 발언들이 좀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수개월간은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고, 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좀 매파적인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시장은 그렇지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0.18%대의 하락이고요. 환율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2원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377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내일 열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월, 화 열리고, 수요일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시장 6월 달에는 그래도 좀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5월 달에 시장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나름대로 좀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그런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결국 또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반등을 한다면은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는 지금 사실 5월 달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상해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의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시장이 좀 힘을 내준다면은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600포인트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좀 투자 포인트를 삼아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 조금 있다가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좀 급락을 할 때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2분기,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국내의 대형주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을 지금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수급 환경이 변한다면 여기서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좀 좋지 않을 때
긍정적 관점으로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펼친다면은 시장이 반등할 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악재에 대한 내성은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선에서 하방 경직성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저점이 2602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어제도 저점이 2602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2600선에서의 저점 확보가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은요,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좀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4.6%대 하락을 하면서 10만 3천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라면은 정말 곤혹스러운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긴 시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기업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저가가 10만 1,500원이었는데요 앞자리가 9만원대로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정말 그냥 사두고 한 6개월 장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10에서 20% 수익률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우려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주당 순이익이요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ER 10배 수준이 18만원인 거고요. 9만원은 PER 5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PER 5배, 6배에서 거래되는 거는요, 정말 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소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의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12만원, 13만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급락을 할 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급락을 할 때 대신에 한 번에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종목만 사실 몰빵을 하는 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본인의 계좌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SK하이닉스 이 정도 가격대면 좀 잡아놓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다리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OCI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OCI가 하루 만에 14% 상승을 하면서 12만 3,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OCI의 상승은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호재로서 작용을 했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좀 높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요, 저평가 기업들이 제 자리를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OCI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컨센서스 상으로 살펴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27,000원, 29,000원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PER 10배 정도 적용하면은 29만원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1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루 만에 이렇게 10%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그러니까 오늘을 지우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어제까지의 모습 속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적을 겸비하고 또 차트도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오늘은 이제 좀 조선주 쪽에서도 뭔가 좀 바닥을 다지는,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대우조선해양이 5%대 강세를 보였고, 한국조선해양도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선업종, 사실 정말 시장에서 지금 거의 관심이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좀 뭔가 꿈틀댄다, 이렇게 본다면은 뭔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LNG선 시장의 성장세는 확연하다, 이런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리포트 내용에 만약에 동의를 하는 측면이라면은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5.3%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121선 라인에서 지지를 구축하고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뭔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접근하기 괜찮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발굴해내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금요일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